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근육이 곧 생명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 몇 층만 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이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 근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시니어들은 이 영상을 꼭 보아야 말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급격하게 사라지는 자원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이후부터 1년에 1%씩 감소하기 시작해 70세가 되면 30대 시절의 근육 절반이 사라지는 무서운 현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육이야말로 우리가 걷고, 먹고, 말하고, 심지어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생명의 에너지원이자 엔진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균형 감각이 무뎌져 낙상 위험이 커지고 당뇨병이나 치매 같은 만성질환이 쉽게 찾아오는 몸에 틈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0세 이후 어떻게 근육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답은 막연한 경험담이나 추측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 식사법,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부 근육 감소증, 사코페니아의 실체와 원인. 이제 근육 감소의 과학적 용어인 사코페니아 SARCOPENI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사르코 SARCO는 근육, 페니아 PENIA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근육 손실을 일컫는 의학적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6년부터 사코페니아를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근육 감소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건강 문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 노인의학회 저널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1015%가 이미 사코페니아를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코페니아를 겪게 되면 걷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버거워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조차 힘겨워집니다. 이는 우리 몸의 근육 섬유, 특히 빠르게 힘을 내는 근육 섬유제형 근육 섬유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코페니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근육 생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잠을 잘 때 분비량이 늘어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둘째,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은퇴 후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육은 사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식되어 빠르게 사라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유스 잇 오루즈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죠. 근육은 인체의 가장 큰 대사 조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몸은 이를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판단하여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셋째의 영양 불균형입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면 근육을 유지할 연료가 사라집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고령자에게는 영양 섭취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칼로리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경 마이너스 근 연결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와 근육을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뇌의 명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힘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미세한 움직임이나 균형 감각까지 둔화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골절 이후 회복 과정에서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고 근육이 더 많이 손실되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사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포도당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통해 들어온 포도당의 약 80%가 근육에 저장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근육량은 비만도와 함께 대사증후군의 주요 예측 인자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은 면역세포와 관련된 단백질을 만들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독감에 유독 약해지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복이 더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 부족 때문입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육이 곧 생명입니다. 삼부 근육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 운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운동, 그 중에서도 저항 운동입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저항 운동은 사코페니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저항 운동은 쉽게 말해 근육에 저항 리지스턴스를 주어 힘을 쓰게 만드는 모든 운동을 뜻합니다. 덤벨을 드는 것, 탄성밴드를 당기는 것, 혹은 자기 체중을 이용해 스쿼트나 푸시업을 하는 것, 모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의 저항 운동만으로도 3개월 내에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보행 속도가 빨라지며 낙상 위험이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훈련을 12주 동안 했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0%나 단축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일상생활 동작 자체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90세의 고령자에게 저항 운동을 시켰을 때 근육량과 근력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완전히 틀린 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변화를 느끼기 더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1. 하체 근육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절반 이상이 하체에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듯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전신 근육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 안전하며 횟수를 점차 늘려가세요.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단은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벽 스쿼트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초, 20초, 30초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버티는 훈련을 하세요. 2. 상체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상체 근육은 물건을 들고
문을 열고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 동작에 필수적입니다. 벽 푸시업 벽에 손을 짚고 몸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으로 팔과 가슴 근육을 단련하세요. 일반 푸시업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밴드 당기기 탄성 밴드를 이용해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당기는 동작으로 어깨와 등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병 들기 작은 물병이나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이두근과 삼두근을 단련하세요. 3. 코어 근육을 강화하세요. 배와 허리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고 척추를 보호하며 낙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플랭크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 자세는 코어 근육 전체를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10초씩 버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잡고 다리 들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 발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지만 과도한 무게나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동작부터 시작하고 점차 가벼운 밴드나 아령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균형 운동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는 낙상으로 직결됩니다. 요가, 태극권, 한 발로 서기 같은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균형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시행된 오타고 프로그램은 단순한 균형과 근력 훈련만으로도 시니어 낙상률을 35%나 줄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산소 운동도 잊지 마세요.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은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 자체를 크게 늘리진 않지만 근육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 2, 3회를 저항 운동, 하체 운동이나 상체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거나 자전거 타기,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균형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고 오히려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걷고 씻고 먹을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운동에 있습니다. 사부 영양과 단백질 전략, 근육의 벽돌을 쌓는 법,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설계와 도구가 있어도 벽돌과 나무가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듯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키는 벽돌, 그게 바로 영양, 특히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이 혈액을 통해 근육세포로 운반되어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아나볼릭 저항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났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에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체중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1.2에서 1.5g을 권장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0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음식으로 환산하면 대략 닭가슴살 300g, 달걀 10개 또는 소고기 3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백질 섭취, 어떻게 나눠 먹을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거의 단백질을 안 먹고 점심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하루 3끼에 고르게 분배해서 섭취할 때 근육 합성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90g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30g 달걀 2개 두유 1잔, 닭가슴살 조금, 점심에 30g 생선 구이밥 나물, 저녁에 30g 두부 조림 살코기 조금,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식사마다 20g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좋은가? 단백질에는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좋고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시네리우시아인이 풍부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 두부, 콩류 등은 소화 흡수율은 조금 낮지만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에 좋습니다. 따라서 시니어에게는 동물성 60에서 70%, 식물성 30에서 40%의 균형 있는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류신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 들어온 아미노산 중 류신이 일정량 이상 있어야 근육 성장이 시작되는 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2.5에서 3g의 류신을 섭취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켜지는데 이는 대략 닭가슴살 100g, 달걀 3개 또는 유청 단백질 20g에 해당합니다.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꼭 포함시키세요. 단백질 외에 중요한 영양소는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엔진이 연료만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다양한 영양소들이 시너지를 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햇볕을 쬐면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합성이 잘 안 되므로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같은 식품과 보충제로 보충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과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멸치, 두부, 우유, 시금치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단백질과 영양소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만 근육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보충제와 생활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현실적으로 모든 단백질을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이럴 땐 단백질 보충제가 매우 유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유청 단백질입니다.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흡수 속도가 빠르고 류신이 풍부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 완두 단백질 충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세끼 식사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보충제는 크레아틴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크레아틴 보충제가 시니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속에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는 물질인데 저항 운동과 병행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포츠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크레아틴은 노년층의 근력 증가와 일상생활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나 전문가와 상해 후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보충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 부족으로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하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란셋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들도 비타민 D 결핍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습관의 힘에 대한 보충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입니다. 수면은 근육은 낮에 운동으로 쓰이고 밤에 회복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려줍니다.
금연절주은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술은 근육의 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육 건강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실천 루틴과 결론입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근육 지키기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을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루 실천 루틴 예시를 보면 아침 기상 후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달걀과 두유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10분 정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세요. 오후 30분 정도 저항 운동밴드, 아령 활용에 투자하세요. 저녁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저녁 식사를 하고 오메가3나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드세요.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세요. 이 루틴을 단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몸매가 아닙니다. 근육은 곧 삶의 질 나아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질병에 덜 걸리며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으로 자극을 주고 단백질과 영양으로 재료를 공급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지원하면 60세 이후에도 근육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육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